어제 공직을 사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후보가 오늘 선언에서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요,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2년 차에 개헌을 완성을 하고 3년 차, 그러니까 2028년이 되겠죠. 임기 3년 차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에 바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이 자리에서요,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공약했습니다. 먼저 한 후보는 바로 개헌과 관련해서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이 개헌 선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는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통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한덕수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한 후보는 출마 선언 당일인 오늘 첫 공식 일정이로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부터 방문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광주 광역시를 찾을 예정인데요. 민생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호남 출신 후보임을 강조해서 이른바 중도층 표심까지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오전에 출마 선언을 마치고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에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둘러보는 민생 행보를 가졌습니다. 출마 선언 후 처음 만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택했는데 한 후보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이 한 후보가 국무회의에서 자주 만나며 소통한 오 시장을 통해서 이 범보수 후보들에게 단일화 가교 역할을 부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오후엔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계획인데요. 이 보름 전에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에 이 손편지를 썼던 천원 백반집도 찾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캠프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을 찾는 행보와 비슷한 맥락이죠. 보수정당 최초로 호남 출신의 당대표를 맡았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까지 불렸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용광로 캠프를 내세우되 총리실 출신이 주를 이루는 실무형 중심으로 캠프가 꾸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후보가 오늘 출마 선언 회견장에서 자신의 대변인단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이제 관심은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내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늦어도 대선 후보 등록일인 10일에서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냥 희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내일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와 이 최종 단일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채널 A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는 최근 구 여권 관계자에게 후보자 등록 전날인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일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등록 실무 작업을 고려해서 하루 전날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후보가 결정되는 내일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출 당일 한덕수 후보 측과 협상을 가진 뒤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일에는 단일 후보를 정하는 안을 거론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모두 범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 논의엔 동의하고 있어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구성 범위, 방식 등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 변수는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언론들은 한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얘기했습니다. 과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이제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명분이 뭐냐? 이거 그다음에 비전을 국민들한테 명확히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출마 자체를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오늘 한 후보는요. 기자회견문에서 그다음에 출마 선언문에서 바로 개헌, 그러니까 곧바로 개헌하는 문제겠죠. 그다음에 통상 문제 해결, 국민과의 동행, 이건 아마 소수자 보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자신의 출마 명분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국민의 공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통상 문제 해결은 한덕수 후보가 약간의 강점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 중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가 있고 또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것은 우리가 누구나 추구해야 될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새로움을 느끼기 어렵고 사실은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저걸 하고 계실 때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제 그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소추를 시도해서 최상목 부총리를 그만두게 한 것은 명백한 민주당의 잘못이죠. 헌재의 8대0은 승복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10대2는 승복을 안 합니까? 대단히 반헌법적 세력이고 무도한 처사예요. 그러나 한덕수 후보는 민주당이 그런 세력이라는 걸 본인이 탄핵 소추 당해서 경험해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자리를 그만두고 굳이 대선에 출마하셔야 될 때인가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가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노린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죠. 이번 조기 대선의 어떤 그 동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그런 행위의 파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고 그러면 그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다툰다면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을 국민의힘 내세운다면 그나마 국민지 시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한덕수 후보로 다시 회귀하는 단일화를 한다. 그게 반이재명 빅텐트라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분 모두 한덕수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진영의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 또 이런 게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